자, 한일 이정선은 군사동맹이었다. 그냥 그 정도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일 전쟁이 의외로 일본의 승리로 굳혀져 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황 상태는 처음에는 러일 전쟁이 일본이 이길 줄을 몰랐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일본이 이길 줄 몰랐다고.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무리 좀 그 당시 힘들었다 하더라도 군사력만큼은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러시아도 해군이 없었던 건 아니고 유서 깊은 해군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야. 그 나라가. 그 표트르 대제가 발틱 함대를 처음 만들었고 그거 한 600년 되는 그런 그 역사를 가진 그 최강의 함대였거든요. 나름대로 유럽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상대로 이제 싸우는 게 이제 일본이었는데, 어쨌든 이 러일 전쟁의 핵심은 그거였었어요. 이 리순이라고 하는 지역이 러시아의 해군 기지였고, 여기에 러시아 함대가 일단은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요 한반도에 있었던 이 러시아 함대가 이쪽으로 다 모이거든요. 일단은 본대에 해당되는 러시아 그 발틱 함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러시아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쨌든 발틱 함대가 어디서 오냐면 진짜 발틱해. 발틱해가 어딘지 모르잖아, 당신들. 북유럽에 발틱해라고 있어요. 거기서 출발해,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서 오는 거야, 지금. 아프리카 돌아서 이렇게. 너네 머릿속에 지도 생각해봐. 북유럽 저 상트페테르부르크 해가지고 거기서 막 배가 출발해서 막 붕야 오거든. 지금 뭐 그때 석탄 떼서 오는 거니까 그 배가 막 오다가 저 대서양 인도양에서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한 달 동안 둥둥 떠 있다가 독일 애들이 연료 줘가지고 계속 그 연료 갖고 연료 받아가지고 다시 또 싱가포르 그 무슨 해협입니까? 말레이 해협이고 말라카 해협인가? 거기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오고 있는 거야, 지금 발틱 함대가.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이 얘네들이. 알겠습니까? 어쨌든 얘네들이 그때 발틱 함대가 와서 여기서 합류를 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면 되는 건데, 그때까지 버티는 게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걸 함락하면 되는 거였고, 일본은. 그 전쟁이었었어, 사실. 알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발틱 함대가 왔을 때 이 동해상에서 또 박살 내버렸고. 여튼! 그런 아름다운 전쟁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 일본이 거의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알겠습니까? 이겨가고 있었다고. 그 와중에 이제 맺어진 게 뭐냐면 제1차 한일협약이야.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거야. 제1차 한일협약.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상 군사동맹 맺고요. 그 일본이 이제 사실상 조선의 대한제국에 외교와 재정 문제를 갖다가 사실상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 고문, 그 다음에 재정 고문을 파견해가지고 대한제국이 외교 활동을 벌이는 걸 감시하고 제약을 가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 고문 정치라 불러요. 고문 정치라고 불러요. 너네 이거 이미 쌤이 지난 시간에 밀렌도르프라든가 마건충 기억납니까? 마젠창.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 고문으로 왔었던 적이 있었잖아. 그거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일본이. 알겠습니까? 새로운 게 아니고 고문이라고 하는 게 쌤이 얘기했잖아. 그냥 가외 선생님으로 너네 이해하라고. 고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너네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은 가외 선생님은 잘 알잖아. 맞지? 가외 선생님이 너네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어드바이스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외교라든가 재정에 관한 어떤 어드바이스를 한다지만 사실상 감시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재정 고문과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 일본이 앉힌 사람이 누구냐면 메가다 쇼타로라고 하는 일본인이고, 이 외교 고문으로 왔던 사람은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미국인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본 똑같이 따라합니다. 알겠습니까? 마건충하고 똑같아요. 마건충하고 너는 밀렌도르프하고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청나라 보냈던 그 이모군란 때 기억납니까? 그래 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 외국인 보내가지고 막 감시하는 거죠. 그 밀렌도르프는 사실 또 우리 조선을 갖다가 막 완전히 그냥 청나라의 어떤 이익에 따라가지고 움직였던 것도 사실은 아니었어. 그게 기억나나 모르겠지만
그때 이모군란 끝나고 그다음에 갑신정변 끝나고 난 뒤에 청나라의 힘이 너무나 세지니까 이 밀렌도르프가 사실상 한러 미략을 갖다가 러시아와 가까워져야 된다고 어드바이스 했던 사람이 그 밀렌도르프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얘는 청나라하고 좀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조선을 위해서 막 헌신했던 사람이었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얘는 아니야. 사실 일본을 그냥 편드는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얘를 갖다가 죽여야죠. 알겠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알겠어요, 진짜로. 알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였나? 거기 내렸던 이 스티븐슨을 갖다가 장인환 열사, 전명훈 열사가 그냥 쏴 죽여버렸죠. 알겠습니까? 하여튼 스티븐슨은 죽죠, 나중에. 하여튼 그런 정치가 바로 고문 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제 1차 한일협약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얘들아, 1905년에 드디어 요거 이제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 설명 못할 것 같아요. 1905년에 빨간색으로 할까? 러일 전쟁이 끝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누가 이겼는지 다 알고 있지? 일본이 승리하죠. 알겠습니까? 아니, 놀라운, 이거 되게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너네 자꾸 얘기하지만, 일본이 이 당시에 청나라를 꺾어버리고, 러시아마저 꺾어버리는 이런 어떤 놀라운 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본이 어느 정도 국력이었냐, 사실 우리 조선하고 별반 다를 거 없었거든요, 일본은요. 이해됩니까? 개항하기 이전에는, 물론 뭐, 우리가 정조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제2의 르네상스니 이러면서 굉장히 뭐, 부흥기를 맞았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도 그 당시에 부흥기이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일본도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안정기이긴 했었고, 에도 시대 중에서도 굉장히 좀 부흥했던 시기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보다 뛰어날 게 없는 나라였거든요. 뛰어날 게 없었던 나라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에도 막부 말기에 또 괜찮은 정치가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는 조선과 일본이 어디서 운명이 갈렸냐. 어디서 운명이 갈렸냐. 세도 정치. 우리는 세도 정치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도 정치를 너무나 오랫동안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게 또 모르겠어. 차라리 그냥 조선이 망해버렸다면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이 망해가지고 새로운 집권층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서양의 충격을 받았을 때 뭐 좀 거기에 또 대응을 잘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막부 자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일본은 막부가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새로운 집권층이 정치를 주도했다는 것과, 우리는 구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시체 좀비처럼 계속 이제 질질 끌고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떤 식민지로 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튼 얘들아, 1905년에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뒤에 강대국 간에 식민지를 나눠 먹는 아름다운 장면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겠습니까? 요거 길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기니까 요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을사늑야 요거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알겠나요? 한 5분 또안 남았네요. 안 남았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 국권 피탈 과정 1시간 정도만 더 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게 하면. 알겠습니까? 1시간이나 2시간 하면 끝나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오후라서 나도 버벅댑니다.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까지. 자, 고생했습니다. 네. 네, 유튜브에 있는 친구들은 한 딜레이가 있을 겁니다. 나 이제 끝냈어.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나가도 돼요.